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중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회나 이 미래의 사회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디지털화가 된 그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정보화된 사회에 살고 있을 때는요, 정말 아이들에게 뭐를 강조해서 키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 학교의 면접관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학생, 너의 생각을 말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요즘 아이들 책을 많이 읽어도요, 내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없고 책 속에 있는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다가 저장했다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정보들을 그냥 저장했다가 바로 토해내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이거 우수한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수한 아이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많은 정보들,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얻은 다음에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재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재생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끄집어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학원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는데 영재고등학교나 좋은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답변 못해서 그래요. 바로 뭐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 너의 생각을 말해볼래? 라는 주제죠. 그리고 또 부제로는 책을 많이 읽어도 내 생각은 없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법, 나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내 생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요, 모방과 독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모방과 독창. 모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바로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요,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학습의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습의 1단계. 모방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독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방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서 독창으로 가야 되는데 모방 단계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을 그래요. 우수한 아이들이 영재 아이들을 타는 거죠. 영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남이 한 거,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거, 어떤 수학자가 얘기한 거, 또 어떤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리고 어떤 책에서 얘기한 거,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모방인 거예요. 그러나 미래, 우리의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는 바로 모방을 뛰어넘는 독창을 요구하고 있어요. 독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창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독창의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가 조금 틀리고 조금 서투르고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이래도 그 아이만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는 늘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엄마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칭찬해줘요. 엄마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따라오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가 생각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가 독창적인 생각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선생님을 뛰어넘는, 부모님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가 돼야지 선생님의 수준에서 머문다거나 부모님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출어람.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을 뛰어넘는 거, 부모님을 뛰어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지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부모님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그거를 차라리 격려해주고 너의 독창적인 생각을 키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학교나 사회,
이 사회가 이제는 뭐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독창적인 거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죠. 가치 있어요. 왜? 지금 사회, 지금 기존의 어떤 틀을 내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미래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학교들이 다 혁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이 사회가 다 혁신 그런 말 써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미래가 요구하고 그런 아이를 사회가 요구하고 기업이 요구한다고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과 독창의 차이를 알고 독창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내 생각을 키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짜 생각과 진짜 생각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남이 한 생각을 내가 따라하는 것을 내 가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데 선생님이 풀으라 한 방식대로만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런 방식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 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과서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 그 나오면은 내 방식대로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능력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 유동 추론이라고 그래요. IQ 테스트 하면은 유동 추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유동 추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새로운 상황에서 바로 내가 잘 적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너무나 많이 접하는데 항상 가르쳐 준 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지 못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 많이 얻어야 돼요. 지식을 내가 많이 가져야 돼.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엮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합하고 엮는 능력. 그 엮는 방법은 바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진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을 잘 엮어야 돼. 거기에 바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 이 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그 새로운 형태 그리고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AI라는 말 많이 쓰긴 썼지만 그 AI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이미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챗 GPT라는 거를 만들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는요, 그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쳐놓으면 알아서 정리를 탁탁 해주니까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 생각을 더 안 하게 돼요. 그 챗 GPT가 만들어주는 거를 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생각이에요. 나의 진짜 생각을 키우도록 부모님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아이가 생각하는 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진짜 생각을 키워주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IQ 굉장히 좋아하는데 IQ를 뛰어넘는 신박한 생각을 만들어내게끔 해야 돼요. IQ를 뛰어넘는다? IQ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단위예요. 지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지수예요. 단위이면서 지수야. 이게 뭐냐면 IQ라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어쩌면 가능성에 불과한 거죠. 가능성. 그러나 그 IQ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뛰어넘는 거. 여러분들 IQ가 높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좋은 학업 성적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좀 낮아도 좋은 학업 성적, 높은 학업 성적을 얻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IQ가 120만 넘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20, 125만 넘으면 충분합니다. 125와 135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들은 상위 1%냐, 그다음에 상위 0.5%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 선에서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다른 것이. 살아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살아있는 능력. 생생한 살아있는 능력. IQ 높다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IQ 높은 아이가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실현해야 되겠죠. 실현하는 능력.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남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작용하는지 아세요? IQ에 뭐가 작용해야만 이런 신박한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능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능동성.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능동성. 그 다음에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능동성과 주도성이 들어가서 IQ와 결합되면 거기 IQ에다가 뭐를 주는지 아세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IQ가 좀 낮아도 능동성이 높고 주도성이 높은 아이들은 바로 IQ 높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관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생각은 없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너의 생각을 말해볼래? 내 생각을 말해봐라 이거야. 책은 많이 읽었어요.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영재가 정말 높은 성취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